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빈맥성 부정맥 치료와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빈맥성 부정맥이 처음에 확인되고 난 후에 이제 ABC를 평가하고 ABC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비나 혹은 치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자, 치료해 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혈액학적인 안정성이다라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혈액학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으면 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이게 심전도의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 심장 율동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심장 율동 전환을 3회까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으면 아미오다론 한 부정맥제 중에 하나인 아미오다론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불안정은 요게 끝이에요. 이 빈맥과 섬유에 관련된 이 대략적인 리듬 알고리즘은요.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십시다. 자, 12호도 운동 신전 12호도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심전도를 좀 감별하는데 심전도의 감별은 QRS파의 확장 여부를 통해서 심시상이냐, 심시성이냐를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심실 상이 되는 심실 상이 되는 거고, 심실 성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단어들이 심시성과 심시상이라는 단어가 좀 입에 잘 안 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시상이 될 경우에는 RR 간격을 확인할 건데, 이 RR 간격이 규칙적이냐, 혹은 불규칙적이냐에 따라서 이 심전도 감별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별된 심전도에 따라서 처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심시상성 봅시다. 여기에 심시상성이죠. 좁은 QRS파니까 심시상성이라는 말이 너무 입에 붙어서 심시상 빈맥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규칙적인 RR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미주신경 술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 미주신경 술기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데노신을 투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빈맥이 종료되었다면 이거는 발달성 심실빈맥이 심시상 빈맥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술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맥이 지속된다면 EKG를 확인해서 심방 조등이나 심방 빈맥이나 접합부 빈맥인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에 대한 처치로는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뒤쪽에 약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안정된 심시상 빈맥에서 불규칙적인 QRS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RR 간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방 세동이나 심방 조동이거나 혹은 다소성 심실 빈맥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도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디국신이 포함될 수 있는데 뭐 디옥신은 지금 잘 치료하지 않는 약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의 약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 심시상성 물론 지금 여기서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제가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묶어 드릴게요.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자, 그래서 심시상 빈맥에서 규칙적인 QR을 안전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 수기를 하고 아데네스 투여해서
빈맥이 종료가 되면 발작성 심신빈맥인 거고, 종료가 안 되면 심방조동이나 심방빈맥, 접합부 빈맥인 건데, 여기 치료 약물이 칼슘 채널 차단제랑 베타 차단제. 불규칙적인 RR 간격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이나 다소성 심방빈맥이 되는데, 이것 또한 치료는 동일하겠다. 그래서 치료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 기준만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제일 중요한 기준만요. 혈력학적인 안정성 확인, 그 다음에 CBU를 통해서 QRS가 좁냐 넓으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다음에 규칙 불규칙 확인해 주시면 치료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QRS파가 확장된 심시성 빈맥 환자 같은 경우에는 RR 간격이 규칙적이면 아데노신을 투여하게 되고요. 뭐 종료가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빈맥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심실빈맥이나 심실빈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약물은 아미오다론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QRS파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심실상 빈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신을 투여해서 이거 반짝성 심실상 빈맥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약물로 이제 아데노신을 투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아데노신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맥이 지속되면 이건 심실빈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아미오다론을 투여해야 된다. 아미오다론 여기 두 번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이제 불규칙적인 RR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성 심실빈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협진, 그러니까 뭐 심장내과의가 되겠죠. 내과 전문의가 되겠죠. 그런 분들을 그분들에게 협진을 의뢰해야 되는 거고, 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다양성 심실빈맥을 유발한 다른 약물적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 심장 율동 전환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전에 했던 빈맥의 치료 과정은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섬유액의 치료와 빈맥의 치료 같은 경우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심장 율동 전환 같은 경우에 어느 환자에서 많이 사용했느냐? 혈액과적 환자에서 불안정한 사람에서 할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모동맥의 맥박이 만져지지 않으면 심시세동과 같은 에너지로 심장유동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거. 모동맥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맥박이 없거나 혹은 수축혈압이 80mm Hg 이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80mm Hg 이하라는 소리는 정상적인 뇌 기능과 심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혈압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수축 혈압 80만 이야기하는데 80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입니다. 최저선. 여기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심장유동 전환에 실패하게 되면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오다론 또는 리도카인을 투여하면서 심장전자 같은 치료에 따라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심실세동 같은 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심실세동 뭐였죠? 심정지잖아요. 심정지. 그래서 이 심정지와 동일한 치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맥박은 만져지나 저혈압, 호흡곤란, 흉통, 의식장애, 폐부종 같은 환자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전기 심장율동 전환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약물 치료에 불응하거나 혹은 약물 치료 중에서 환자의 혈액학적인 불안정성이 확인된다면 이것 또한 심장율동 전환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 간에 뭐 안정된 환자였는데 불안정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 전기시로 바꿔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쉽죠? 그 ACS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대 3회까지 심장율동전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300mg의 아미오다론을 점에 투여해 볼 수 있겠다. 그 이후 심장율동 전환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회 카디오 버전 이후에 아미오다론 300mg 투여, 그 다음에 카디오 버전 다시 시작. 빈맥이 사라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속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좁은 QRS파에 의한 빈맥이 계속될 때 아지노신 투여를 시도하는 거, 뭐 이거는 앞서 그 알고리즘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심장율동 전환의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노페이지 같은 경우 360이고 바이페이지 같은 경우는 200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자 보시게 되면 QRS파의 QRS파가 좁고 내로한 QRS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적이면 아래 관계 규칙적이면 100에서 100줄, 불규칙하면 120에서 200줄. 자, QRS파가 확장된 경우 아래 관계 규칙적이면 100, 불규칙하면 120에서 200.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규칙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동일하겠죠. 뭐 QRS파가 내려하든 와이드하든 불규칙하면 120에 200이라는 점을 뭐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연장된 곳에서는 양이 조금 증가한다, 2배 증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0에서 100이었지만은 100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100으로 외워버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고려해 보거나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따로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50에 100, 그 다음에 100, 이 두 가지 조금 연동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뭐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심장율동 전환에 사용되는 양 같은 경우는, 전기적 에너지 양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 심장율동 전환할 때 심장의 재분구 동안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QRS파가 확인될 수 있도록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싱크로나이즈드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기화 기능이라고 해서 수동 제시 동기를 보시게 되면 이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될 때마다 이렇게 이 QRS파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것도 있고, 뭐 다르게 점으로 표시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동기화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끔마다 이 빈맥 환자 수의 심박수 너무 빨라서 QRS파를 잡지 못하거나, 혹은 QRS파가 불규칙할 때 이 QRS파를 이제 수동 제세동기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요로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 이 동기화 기능으로 심장율동 전환을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간혹가나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RS파가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에는 동결 기능, 싱크로나이즈 모드를 사용하게 되지만 QRS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극도로 환자가 불안하면 비동결 기능을 통해서 전기 심장율동 전환을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상 증상을 동반한 빈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임상 증상을 동반했다는 소리는 이제 호흡곤란, 폐부종, 혹은 저혈압 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빈맥이 같이 확인되었다면 심박동수를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동수가 150회 미만이라면 혈액학적인 원인을 초래한 원인을 만들어낸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뭐 앞서 얘기를 했었죠. 저혈량증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얘는 비밀 치료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혈량증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뭐 수혈을 하든 수액을 투여하든 간에 저혈량증을 조금 교정을 해야지만 빈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빈맥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 빈맥은 정상이라는 점,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50회 분당 150회 이상으로 뛴다면 정기적 심장율동 전환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자에게 필요할 수 있는 기도 확보 기구라든가 혹은 산소 투여 장비라든가 혹은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뭐 ETCO2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기적 자극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전처치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조금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환자가 오히려 이제 계속 통증을 조금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증이라는 거는요, 교감신경을 순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는 요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면 자연스럽게 빈맥을 유지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경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제 등을 투여할 수 있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하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디아제팜, 미다졸람, 뭐 노라졸람, 뭐 펜타닐, 몰핀 이런 진통제하고 진정제를 사전에 투여하고 난 후에 환자가 전기 충격, 심장 율동 전환에 의해 통증을 심하게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치료 들어간 다음에 심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빈맥이 종료된 경우가 있겠죠. 빈맥이 끝나게 되면 빈맥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불러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빈맥이 계속 전에 지속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까지 연속으로 3회까지 연속은 아니고 3회까지 심장율동 전환을 시도한 다음에 아미오다는 300mg 투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때에도 계속 빈맥이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심장율동 전환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시상 빈맥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심시상 빈맥에서 처음에 나는 것은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입니다. 말 그대로 심실세동하고 심실에서 발생하는 이 상황하고 좀 다르죠.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상황은 아닙니다. 이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심방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공간인 거고, 심실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내뿜는 공간이에요. 폐순환을 시키고 체순환을 시키는 그 공간이잖아요. 심실 부분이잖아요. 심장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방에서의 이 세동이 발생하더라도 심장의 순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발 세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많은 전기 신호 중에 일부분이 뭐 방시결절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뭐 너무 불확실하다거나 혹은 뭐 전기 신호가 매우 미약해가지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방실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생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심방 수준에서 발생되는 세동 같은 경우에는 심전지 상황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요 방과 실의 기능학적 차이 때문에 심정지와 침전지가 아닌 상태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책으로 넘어와 주셔서 자,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이 발생하더라도 심실박동수가 빠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치료는 필요치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심전도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심전도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빈맥이 아니라 그냥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이 발생했다면 괜찮은데요. 그나마 뭐 빠르게 치료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뭐 심장 율동 전환의 준비라든지 혹은 뭐 기도와 관련된 거, 호흡 관련된 거, 산소 투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준비시킬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치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자, 심박동수가 빨라지면서 빈맥으로 전환이 되면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관상동맥 질환 있는 환자에서는 심각하게 의한 충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에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산소 요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좁은 혈관으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흉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다치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통증으로 머리에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왜냐면 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멈춰야 돼. 이런 것들을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의 치료 목적은 부존맥을 없애고 정상적인 리듬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심실의 박동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심방의 목적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심방과 심실의 기능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실이 빨리 뛰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수축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수축하는 것 자체는 수축이 그렇게 중요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심방이란 곳이. 심실의 수축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심방 조동이나 심실세동이라는 부존맥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실세동이나 심실조동은 계속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적인 심실의 QRS파의 횟수가 빈맥이 아니면 되는 거죠. 심박동수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처치가 뭐였냐면 심실의 박동수, 심방이 아니라 심실의 박동수를 조절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 심실세동과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적인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존맥이 발생한 시간, 얼마큼 지냈느냐, 그리고 심실의 수축력, 조기음분, 중음분과 같은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방침을 결정할 건데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환자가 혈액학적인 불안정은 항상 혈액학적 불안정은 뭐 하라고 했어요? 항상 전기 치료를 해야 된다. 얘는 이제 심방이니까 심실상성에서 발생하는 빈맥이니까
심장 율동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심실 율동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방 부정맥 이거를 정상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방시경전에 전달 진행시키는 약물을 써서 심실 박동수를 조절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 외에 심실 수축 기능을 평가해서 심실 기능에 적합한 항부정맥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된다. 물론 이 심실 수축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현장에 쓰고 있는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액학적인 안정성에 따른 치료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